제가 며칠 전에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 서너 살밖에 안 돼 보인 아이한테 여자가 말이야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랬더니 매달리지 마. 값어치 떨어져. 여자가 매달리면 값어치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가 말이야 매달리면 값어치 떨어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또 3살, 4살 된 아이한테,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이에요. 아이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막 이제 했는데 엄마가 안 사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 사줘, 사줘.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그 말에 매달린다.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말의 품격이라는 게 뭐지? 이 말의 품격이 뭔데 3살 먹은 아이한테 매달리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말의 품격을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말의 품격은 도대체 뭔가요? 라는 게 단순히 그 여자로서 남자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 선인가? 오늘은 제가 한석준 아나운서의 말하기 수업 책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의 품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석준 아나운서의 팬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말 겨루기 할 때부터 한석준 아나운서의 팬이었는데 강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FM의 역할을 한석준 아나운서가 한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더랬거든요.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닥에 깔려서 이렇게 저음으로 얘기도 하지 않는 이렇게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표준어로 얘기를 하는 그 한석준 아나운서의 어떤 방송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했던 아나운서였으니 사심을 담고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나운서가 만들어냈던 스피치 책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말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냈던 스피치 강사들이 했던 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역시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품격 프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따끈따끈하게 있을 때랑 바깥으로 나왔을 때 어떤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인간관계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녹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썼던 스피치 책들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책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센스 책을 한번 권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 책이랑 견주어도 나쁘지 않다 할 만큼 책이 괜찮았어요.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책을 갖고 왔으니까 책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부에는 이것만 바꾸면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부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3부는 당신의 태도가 말에 품격을 더합니다.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어요.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이 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1부는 아나운서가 신입 때 받았던 어떤 발성이나 복식 호흡에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복식 호흡이나 발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말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목소리 톤을 한번 바꿔볼게요.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싸우지 않는 말투의 비밀,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경청과 수용. 이게 복식 호흡을 조금 덜 쓴 목소리 톤이에요. 그러면 제가 복식 호흡을 써서 조금 정제를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싸우지 않는 말투의 비밀,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경청과 수용. 이제 저도 조금 훈련이 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솔톤이 조금 덜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쏠톤으로 했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얘기는 조직 문화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톤이 굉장히 이렇게 복식호흡식으로 많이 돼요. 사람이 말을 하면서 어떤 발성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목소리를 이렇게 쫙 전달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신의 어떤 재능이거든요. 아나운서 출신의 MC와 일반 연예인들이 하는 MC의 목소리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복식호흡과 발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1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 편집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QR코드를 다 찍어봤거든요. 일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책을 같이 보면 내 발성이나 내 복식호흡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아나운서가 쓴 책의 어떤 가장 장점이지 않겠어요? 그걸 배워보면, 아니 훈련을 한번 해보면 목소리 톤이 분명히 바뀝니다. 목소리 톤이 분명히 바뀌면 내 목소리가 당연히 매력적으로 나가고요. 내 목소리가 당연히 매력적으로 나가면 내 스스로 말을 좀 더 품격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상대도 어머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말을 어쩜 그렇게 또박또박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요 일부에서 좀 배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 보면 이것만 바꾸면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발표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또 같은 말도 찰지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밀에 여기에 쓰여 있네요. 발음도 좋고 목소리도 좋은데 매력이 없는 이유? 이거는 말맛을 살리는 강조법을 익히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몇 가지 조금 정리를 좀 해보아 드릴게요. 일부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발성이나 복식법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렸다면, 2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조금 많이 넣어놨어요. 이론으로 인간관계론이라든가 말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놓은 것들도 좋지만 요소요소에 사례에 맞게끔 글들이 올라오면 읽기가 굉장히 쉽고, 사례로 되어 있으면 책을 목차를 보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그 부분만 끄집어내서 읽어도 충분히 나한테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류 책들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 그게 좀 힘들고 버거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차를 제대로 잘 뽑아서 그 목차에 딱 맞게 책을 딱 읽을 수 있다라면 사실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그 편함이 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면서 거절하는 법, 이제 이 얘기인데,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부탁은 없다. 거절은 내가 세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 제 개인적인 얘기 사례를 조금 드릴게요. 저는 그 부모로서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핫한 Say No라는 책도 있지만, 저는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No, 싫어, 이 말을 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다들 아이한테 예스맨으로 키워야 된다, 긍정맨으로 키워야 된다 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반대였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스를 하면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유아일 때부터 이렇게 뭐를 줬는데 아이가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그래? 하기 싫어. 그래? 근데 왜 싫어? 라고 물어보고, 그 싫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에서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네가 판단을 해서 네가 감당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잘 못하겠고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예의 바르게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정말 네 가지 없이 안 해! 하지 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충분히 그 일을 못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인 안배, 그리고 내 능력 밖의 끝이라서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삐집고 들어올 수 없는 틈새가 없다거나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
단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뭐 어릴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너의 감정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너를 이렇게 짓누르는 뭔가가 있다라면 단호하게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저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훈련처럼 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 참 좋은 멘트가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부탁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시간이 하나가 있대요. 아이랑 놀려고 계획을 잡았던 그 시간은 하늘이 두 쪽이다. 그 시간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름의 자신의 우선순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조직 생활을 하든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스라고 하지만 자신이 못하겠는 부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 부분, 자신의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좀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절을 할 때는 구구절절 변명을 하지 말고 이런저런 사유를 들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관계가 특별히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직장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소통법이고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이 위험한 이유 이제 그리고 문제 공유와 해결을 위한 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 조직 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실제로 자 보세요. 내가 외부에 나가서 영업을 하든 뭐를 하든 늘 미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미팅을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 뭐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들을 조금 심플하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넣지 말고 심플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전달을 하지 않고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납기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납기일은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거의 뭐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날짜들이거든요. 상대 쪽에서 내일까지 마감인데 혹시 오늘까지도 가능한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라고 칠게요. 근데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디자인팀이 됐든 아니면 제조팀이 됐든 오늘 중으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또 디자인팀들한테 오늘 중으로 가능하냐고 혹시 물어보는데 라는 얘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꿍쳐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자인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봤다면서요. 그럼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상황을 보니 바로 이렇게 마감이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손만 바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의 판단을 누가 한다? 디자인팀에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가 좀 더 바쁘다고 하니 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거 말고 요걸 먼저 할 수 있겠네?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또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라면 이 사람은 중간에서 또 그 말을 또 공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책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나 직원들이 공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조직 내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모든 문제의 이유는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아서이고 그 공유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을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제가 조직 문화나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오랫동안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다 강의를 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통분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례도 좀 나와 있습니다. 책 재밌죠? 3부에서는 당신의 태도가 말에 품격을 더합니다.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품격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참 그래요. 이 품격이라는 게 저는 여기에 말의 전달력과 몰입도를 높이는 비언어의 세계에 아나운서는 어떤 표정으로 유수를 전달해야 할까?
발표할 때 신경 써야 하는 3가지 비언어적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례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그 한석준 아나운서는 자신이 아나운서로 일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아나운서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품격을 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들을 딱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선배가 너는 유수할 때 어쩜 그렇게 표정이 한결같이 똑같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수 기사가 슬픈 유수 기사면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고 전달하는 분이 또 이렇게 아주 화나는 거라면 화나는 표정도 지어야 된다. 그게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품격을 가져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서 비언어적인 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중요한가를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우리도 맞죠. 굉장히 그 말의 품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서 비언어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아침마당을 오랫동안 했던 이금희 아나운서의 어떤 사례, 이금희 아나운서의 그 얘기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항상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지도 않고 딱 요렇게 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 네 하나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을 저도 아침마당을 볼 때 봤었거든요. 그 사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황수경 아나운서가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야외에서 상대를 확 휘어잡는 말의 품격에 관련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책이 재밌어요. 참 말에 관련된 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한 주제에 꽂히면 그 주제가 저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 보는 편이에요. 그 계속 보다가 어떤 엑기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말하고 저 사람도 이 말하고 하면 이건 엑기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내 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석준 아나운서의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을 갖고 왔고, 또 이렇게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시면 사서 또 읽어보시는 거 추천한다라는 얘기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에 관련된, 대화에 관련된 책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례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이제 소원은 뭐냐면요, 제 주변에서 그 책 모임을 좀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뭐 오프도 좋고요. 뭐 아니면 예전처럼 줌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4주 중에서 한 3주는 줌으로 하고 한 주는 뭐 이렇게 오프로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제 물어보면 저는 아이러니하게도요, 북토크, 책 저자 모시고 토크쇼 하는 거, 그리고 또 책 관련해서 어떤 행사하는 거, 제가 진행자로 나가서 얘기를 나눠보는 거, 어떤 책 기획을 해보는 거, 책 행사 관련한 기획을 해보는 거,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떡하죠? 그 행복함을 여러분들이랑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막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북토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저자나 책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실래요? 제가 능력이 닿는 저자들을 좀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인데, 제가 채널이 좀 커져야 그 저자들도 모시거든요. 채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저자분들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채널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자분들을 모시고 제 채널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